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오늘은 토플 주니어로 영어 실력 높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토플 주니어 시험이 당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토플 주니어로 실력을 늘리시는 분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는데 점수만 잘 나오면 됐지 뭐. 근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거다라고 하면 토플 주니어 점수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고요. 토플 주니어를 가지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요 정도 확인의 개념으로 쓰시는 것과 시험 점수를 내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이만큼 가득 차 있으니 이만큼 가득 찬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 차 있구나 정도를 보고 점수는 그런 용도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채워가면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 드릴 부분들을 일단 요거 중점으로 갑니다 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토플 주니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Language Form and Meaning, LFM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istening, 세 번째 Reading,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를 실력 늘리는 입장에서 볼 거예요. 실력 늘리는 입장으로 보면 Language Form and Meaning이라는 요 영역은 좀 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는 이 친구의 실력을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Language Form and Meaning은요, 그래머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법 관련 영역인데,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요 책을 베이직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죠? 가장 기본 책이거든요. 근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책에 맨 앞에 딱 보면 첫 번째 챕터 1이 sentence structure예요. sentence structure는 우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문장 구조 잡는 부분인데요. 여기 첫 번째가 주어라고 되어 있고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어. 뒷장으로 넘기면 더 재밌어요. 허사, 유형 설명, 문제 푸는 요령. 허사 아세요? 허사? 이거는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이걸로 문법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건 문법을 다 아는 친구들, 문법 책으로 배웠건 아니면 자기가 영어 책을 정말 습득을 많이 해서 문법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일단 문법에 대한 개념이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명사도 알아야 되고요, 명사절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전부 다 아는 친구들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문법을 이걸로 공부하시려고 하면 이 책은 빼두시고, 그리고 그냥 한국에 정말 좋은 문법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법책들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개념을 잡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LFM은 뺐어요. 얘는 빼놓고 reading하고 listening이 있는데, 일단 reading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reading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 책을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아마 청담어학원에서 쓰는 교재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 책하고 한국의 책이 두 종류에서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Master TOEFL Junior하고 그 다음에 이 Preparation 책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책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요 책에 지금 제가 어드밴스드를 두 권을 다 가지고 왔는데, 청담에서 나온 게 이 Master TOEFL Junior보다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난이도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나는데, 요거는 요 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니어로 어드밴스드까지 하고 또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토플 주니어 테스트를 열어보면 이것도 이제 시험 준비잖아요. 시험 준비 테스트다 보니까 컨텐츠가 유형별로 쭈루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유형을 좀 모으거나 아니면 이 유형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토플 시험은 우리나라 시험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능이라고 같이 연결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IBT 토플 중에서도 수능을 위해서 어떤 유형만 보시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유형이 쫙 나오는데 유형은 가능한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쪽이 문제를 풀겠지만 너무 유형 드릴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이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잘하니까 문제를 맞추는 거지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자라는 스킬로 맞추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스킬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인들도 스킬은 해석이 되는 사람이 스킬을 쓰죠.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데 스킬을 쓰면 이건 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에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주제를 찾는 문제들인데 지문을 읽으면 우리가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전반적으로 읽게 되면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풉니다. 이런 것 대신에 가능하면 특히 주제 찾기 문제라고 한다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읽을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제 찾기 문제니까 영어는 글의 쓰임, 구조를 알려주시면 좋아요. 영어는 항상 주제는 맨 앞에 나와 있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제를 다시 부연하고 설명하고 예를 들면서 같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생겨있는 것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로 생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점점점 보편적인 얘기들을 하면 점점 주제가 가장 보편적이죠. 주제가 가장 보편적이 있고 그 중에서 디테일 세부적인 사항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예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구나 라는 글의 일반적인 형태 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부를 시킬 때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문제에 몇 번 문제를 맞춰서 몇 개를 틀렸어 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 만약에 요걸 문제를 풀었으면 틀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이 책을 이제 많이 쓰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캐블러리 가서 보시면 첫 번째는 보캐블러리가 단어 하나만 땡똑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문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문에서 현재 얘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또 다시 한번 동의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까지 한 번씩 쫙 읽어보면서 exhausted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요 쉬운 단어로 우리가 많이 써주는 건 tired란 단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조금 더 쉽고 왼쪽에 있는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 라고 하는 것들을 두 단어가 그렇지만 같은 뜻을 나타내니까 두 가지 같이 알아보자 라고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요 이제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은 굉장히 어텐틱한 즉 미국 사람들이 진짜 미국에 쓰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 특정한 구문들을 이게 정말 무슨 뜻을 하는지 잘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단어들이 이렇게 단어만 띡똑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문이 같이 나와서 이 구문 안에서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하고 있어서 같이 봐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chunks and paraphrasing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디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죠. 구문들. 이디엄이라고 하는 구문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구나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본문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뒤쪽에 있었던 부분을 먼저 공부를 좀 시키신 후에 그리고 지문으로 넘어와서 지문 해석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것까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책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리스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리스닝은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시 리스닝도 뭐 문제풀이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듣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요. 요거 문제 푸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문제 푸는 걸 먼저 해보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 중심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일단 뒤쪽에 딕테이션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점수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듣고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는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딕테이션을 먼저 한번 시켜보세요. 자, 딕테이션 먼저 시켜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상황 한 가지를 발견하실 텐데 아이들이 철자가 틀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부분 잘 못 듣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문제는 기가 막히게 풀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특정 단어들을 잘못 쓰는 경우도 많이 보실 텐데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이제 막 인풋 넣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스펠링은 뭐 제일 마지막에 발전시켜도 되는 거니까 스펠링까지 굳이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 나오면 스펠링도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점하시면서 아이가 정말 끝에 뭐 handed in 이랬었으면 hand만 쓰는 게 아니라 ed까지 제대로 써서 정확하게 문법, 거기서 이제 문법도 조금 확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끄듬까지 잘 듣는지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고, 요것도 마찬가지 딕테이션 먼저 하고, 그리고 뒤쪽에 가서 보시면 보캐블러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나오는데 리스닝에 들어있는 건 조금 더 실용적이에요. 리딩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래서 리스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그 실용적인 구문들을 좀 많이 보게 유도를 해주시고, 공부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뒤쪽을 좀 학습을 위한 거니까 공부를 차근히 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중간에 맞춤 문제는 넘어가도 돼요 이랬는데 맞춘 부분을 왜냐면 딕테이션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어머님 좀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좀 연령이 어리다. 그러면 딕테이션까지 막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이걸로 내가 좀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딕테이션을 뭐 나눠서 하루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간에 좀 정확하게 다 해보면서 들어도 보고 따라 말하기도 해보고, 그래서 스피킹으로도 쓰고 리스닝 주제로도 쓰고, 그리고 요거 가지고 뭐 요약하는 것도 연습을 좀 시켜보시고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교재를 재료로 사용해서 학습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닝은 훨씬 더 주제가 조금 더 어떻게 아카데믹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녹록한 지문들이, 리스닝은 주제면에 있어 조금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 활동을 리스닝 쪽에서 많이 넣어주시면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말로 정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글로 요약하는 것들, 요약문들 한 번씩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이걸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겠다라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교재로 이용해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쪽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풍요롭게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슬기로운 영어생활 신은미TV였습니다.